단백질 부족의 진실과 북어의 놀라운 비밀. 매일 고기를 먹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닭가슴살도 열심히 먹는데 근육은 늘지 않고 체력은 떨어지기만 합니다. 혹시 단백질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계란보다 무려 12배나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식품입니다. 북어, 잊혀진 단백질의 왕. 북어 100g에는 약 78, 8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이 100g당 약 4g의 단백질을 함유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명태를 말린 북어는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북어의 장점은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북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하여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1% 미만으로 극히 낮아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북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들이 북어국으로 해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타우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도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도 풍부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북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북어채로 만들어 무침으로 먹거나 북어국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북어포를 구워서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북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조리 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서 염분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리, 식물성 단백질의 숨은 챔피언. 귀리는 100g당 약 13, 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곡물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귀리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아니라 그 품질에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고 이는 곧 단백질의 근육 합성 효율을 높여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단백질이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저장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귀리는 이를 방지해줍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과식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피해야 하는데 귀리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귀리에는 아연,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근육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운동 후 회복을 돕습니다. 귀리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트밀로 만들어 아침 식사로 먹거나 그래놀라로 만들어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귀리 가루를 활용해 팬케이크나 쿠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하룻밤 불려두는 오버나이트 오트는 바쁜 아침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병아리콩,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콩. 병아리콩은 100개당 약 19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콩의 진정한 가치는 아미노산 프로필의 우수성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한데 병아리콩은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리신과 류신 등 근육 합성에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류신은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나 비건들이 병아리콩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 함량도 주목할 만합니다.
100가당 약 12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건강한 장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결과적으로 섭취한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아리콩에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운동 능력과 근육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엽산도 풍부하여 새로운 세포 생성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병아리콩은 중동 요리인 후무스의 주재료로 유명합니다. 삶아서 으깬 병아리콩에 참깨 페이스트, 레몬즙, 마늘 등을 섞으면 영양 만점 딥소스가 완성됩니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리거나 카레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구워서 바삭한 스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렌틸콩과 고등어로 완성하는 단백질 균형. 렌틸콩, 조리가 쉬운 단백질 폭탄. 렌틸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콩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불릴 필요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콩들은 몇 시간씩 물에 불려야 하지만 렌틸콩은 20, 30분만 삶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렌틸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렌틸콩은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렌틸콩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낮은 혈당 지수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이는 곧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만듭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 시 렌틸콩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의 점진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단백질의 근육 합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에는 몰리브덴이라는 미량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몰리브덴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섭취한 단백질을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망간과 구리도 풍부하여 뼈 건강과 결합 조직 형성을 돕습니다. 렌틸콩은 색깔에 따라 녹색, 갈색, 붉은색, 검은색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녹색과 갈색 렌틸콩은 형태가 잘 유지되어 샐러드나 사이드 디시로 좋고 붉은색 렌틸콩은 빨리 익고 부드러워져 수프나 스튜에 적합합니다. 인도 요리인 달탈은 렌틸콩을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렌틸콩 수프는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렌틸콩의 양파, 당근, 샐러리 등의 채소를 넣고 육수로 끓이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한 완벽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통곡물 빵을 곁들이면 아미노산 프로필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고등어, 오메가3 단백질의 완벽한 조합. 고등어는 100가당 약 2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를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보면 그 가치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등어의 진정한 힘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의 시너지에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운동 후 근육통은 미세한 손상과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데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단백질 합성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근육 합성 신호를 보낸다면 오메가3는 그 신호의 볼륨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보다 결합 조직이 적어 소화, 효소가 더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관여하며 근육 기능과 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데 고등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또한 칼슘 흡수를 도와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고등어에는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운동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여 기초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를 조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이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조림이나 찜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 통조림도 영양가가 높고 편리한 선택입니다. 다만 고등어는 히스타민이 생성되기 쉬운 생선이므로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빨리 조리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숨은 적들, 이렇게 좋은 단백질 식품들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 효소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펩신, 트립신 등의 효소로 분해되어야 흡수됩니다. 나이가 들거나 위산, 분비가 부족하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화효소 보충제를 고려하거나 발효, 식품을 함께 먹어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테이트와 같은 한경양소입니다. 콩류나 곡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효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콩을 물에 불리거나 발화시키면 한경양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조리하기 전 물에 몇 시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더 많은 수분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30배 4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가 높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200% 활용하는 실전 전략. 주치자,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백질 섭취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운동 직후 30분 뒤 시간은 단백질 흡수의 최적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근육이 단백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있어 섭취한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운동 후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좋으므로 고등어, 통조림이나 귀리, 쉐이크 같은 간편한 옵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의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였던 몸은 단백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오전 내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귀리와 함께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안정적인 에너지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백질 섭취도 고려할 만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 회복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소화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을 먹으면 밤새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북어포를 가볍게 먹거나 병아리콩, 후무스를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동안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몇 끼니마다 20-3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각 끼니에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배치하세요. 단백질 조합의 마법.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 프로필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면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곡물과 콩의 조합은 고전적인 완전 단백질 조합입니다. 귀리에 부족한 리신은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에 풍부하고
반대로 콩에 부족한 메튜닌은 귀리에 풍부합니다. 귀리 오트밀에 병아리콩 후무스를 곁들이거나 렌틸콩 수프에 통곡물 빵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아미노산 조합이 완성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고등어 구이에 렌틸콩 샐러드를 곁들이면 동물성, 단백질의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과 식물성, 단백질의 식이섬유 및 파이토케미컬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은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북어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귀리에 바나나를 섞어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향상됩니다. 지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고등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거나 식물성 단백질, 식사에 아마씨나 치아씨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고 아연과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어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생활 습관이 만드는 차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수면은 근육 성장의 핵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며 이때 단백질 합성과 근육 회복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루 7,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이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백질 수요를 증가시키고 흡수 효율을 높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주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유산소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영양소 전달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3회, 각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근육을 분해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일상에 포함시키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물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때는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신장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장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실전 활용 가이드.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하루 세끼 식단 예시를 제시합니다. 아침 귀리, 오트밀에 호두와 블루베리를 토핑하고 삶은 달걀 1개를 곁들입니다. 귀리의 복합 탄수화물과 식물성 단백질, 달걀의 완전 단백질이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아마씨를 1스푼 추가하면 오메가3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 렌틸콩 수프에 통곡물 빵을 곁들이고 샐러드에 구운 병아리콩을 토핑합니다. 렌틸콩과 통곡물의 조합으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다양한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저녁, 고등어, 구이에 현미밥과 채소를 곁들입니다. 고등어의 단백질과 오메가3, 현미의 복합탄수화물이 운동 후 회복을 돕습니다. 김치나 된장국 같은 발효, 식품을 추가하면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간식, 북어포를 가볍게 구워 먹거나 병아리콩 후무스에 채소 스틱을 찍어 먹습니다. 간식도 단백질 중심으로 선택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통해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체중 1kg당 1.1g의 단백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많이 섭취해도 좋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단백질 식품을 선택할 때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을 알아두면 지갑도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북어는 말린 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한이 길어 경제적입니다.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북어 한 마리로 여러 끼를 해결할 수 있어 1회 섭취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귀리는 곡물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대용량 포장을 구매하면 아침 한 끼, 비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관도 쉽고 유통기한도 길어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과 병아리콩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건조 상태로 구매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물에 불리면 부피가 하삼배로 늘어나 실제 섭취, 비용은 더욱 낮아집니다. 통조림 제품도 있지만 건조 제품을 직접 조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고등어는 제철에 구매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통조림 제품도 가격 대비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고등어 통조림 한 캔으로 1025g의 단백질을 2 내지 3, 1,000원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와 비교하면 이 식품들의 가성비는 더욱 빛납니다. 보충제는 단백질만 제공하지만 이 식품들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게다가 자연식품이므로 첨가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해결법,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이를 피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만 집중하고 다른 영양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작동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최우선입니다. 북어에 채소와 밥을 함께 먹고 귀리에 과일을 추가하는 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가공 단백질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단백질바, 쉐이크, 파우더는 편리하지만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고 보충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조리 방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오래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고등어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굽고 콩류는 압력솥을 사용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개인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단백질 양은 나이, 성별, 활동 수준,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운동선수와 체중을 유지하려는 일반인의 단백질 요구량은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인내심 부족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4-8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단백질 부족 문제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계란보다 12배나 많은 단백질을 함유한 북어부터 식물성 단백질의 챔피언인 귀리, 병아리콩, 렌틸콩,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까지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고 매 끼니마다 적절한 양을 나눠 먹으며 조리 방법과 섭취 타이밍에도 신경 쓰세요.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귀리를 추가하고 점심에 렌틸콩 수프를 먹어보세요. 저녁에는 고등어를 구워 먹고 간식으로 북어포나 병아리콩 후무스를 즐기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손톱이 효소, 호르몬,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기초입니다. 더 이상 값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식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 식재료인 북어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 귀리, 병아리콩, 렌틸콩, 그리고 바다의 선물 고등어까지 이 5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단백질 부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장을 볼 때 이 식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다음 주 식단을 계획할 때 이 식품들을 포함시키세요. 한 달 후, 세 달 후,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선물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이 5가지 식품과 함께 더 강하고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 가세요.